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무조아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1편은 제가 부동산 매물찾기, 2번째는 이제 심사받기, 4번째는 입주까지 모든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부동산에 가서 매물을 찾아야 하는데요. 제가 중기청 매물을 12개에서 15개 정도 봤는데요. 일주일 동안 부동산을 점심에도 들리고 저녁에도 들리고 왔다 갔다 많이 들렸어요. 원래 제 원칙은 5천만 원 모을 때까지는 절대로 자취를 하지 말기가 제 목표였는데 숙대를 붙어서 학교도 가야 되고 회사도 이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모아놨던 비상금을 가지고 이직을 할 수 있게끔 토익이랑 재경관리사를 취득을 해서 더 좋은 기업으로 목표를 달성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취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직장 생활을 3, 4년 했을 때부터는 돈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혼자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차오릅니다. 이게 자취 뻥이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고 파워블로거랑 비슷한 상위 1% 블로그도 작성을 하고 있고 유튜브도 계속 찍고 있잖아요. 저 자신한테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부동산 매물은 많이 보면 볼수록 되게 좋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집에서 살 수 있을지, 두 번째는 중개사님이 줘도 원하는 매물이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1억 원의 중개수수료는 30만 원이고 똑같은 30만 원이면은 그래도 중개사님이 좋은 것보다 매물을 좋은 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중개사님들을 잘 찾아보려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심사가 나오는 게 최소 3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구할 때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기간을 가지고 부동산을 들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직장 근처로 가실 분들은 점심시간에도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근처에서 부동산을 한번 점심시간에 왔다 갔다 하시고 내가 지금 자취를 할 돈이 어차피 1억 원이라는 기회비용을 사용을 할 거고 중소기업 청년대출 사용을 할 거면 만족할 만한 집을 찾아야 되는 게 가장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교통면도, 인프라도, 병원, 약국, 문화생활 따져보고 그리고 자주 가는 놀거리가 있는 그 호선이 가까운 도 따져보고 학교랑 바로 갈 수 있는 지하철, 교통이 있는지도 잘 보고 이 교통이 내가 앉아서 갈 수 있는 위치인가 아닌가 판단해 주시면서 이런 거를 하시려면은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고속터미널역에서 건대입구역에서 많이 빠지네. 그러면 남구로에서 탔었을 때는 치안이 무섭다라고 하면은 남구로 말고 비슷한 어디를 갈까? 여기는 에스컬레이터가 잘 되어 있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 또한 제가 블로그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빵이랑 다방 그리고 피터팬을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한 번은 허위 매물을 보실 거예요. 이유는 당연히 중개사님 분들도 이제 물건을 올릴 때 여러분들을 마케팅 하려면은 할 만한 그런 물건들을 올리기는 하는데 근데 양심적인 분들도 있겠지만 제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여기 와서 저한테 댓글로 매도하지 마세요. 청년 중개사님 분들이 되게 안 맞더라고요. 허위 매물 한 번 당한 게 중개 신림 쪽에 한 번 당했고 그러고 나서 월세로 잡을 건지 중기청으로 잡을 건지 두 개 다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월세를 보여드릴 테니 중기청은 나중에 생각을 하시고 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중기청이 별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원하시는 입장도 다르겠지만 일단은 중기청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가지 않았습니다. 한 분이 소개를 시켜주고 한 분은 담배를 피더라고요. 저는 매너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두 번 다시 가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부동산을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봤잖아요. 이제 작성하거든요. 엑셀 리스트에 여기 이래서 별로였음, 여기는 앞으로 전화 안 할 것 같음 이렇게 액땜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회사에 있는 곳에 방문을 했는데 여러분들 집을 살 때 항상 촉이 오나 봐요. 이분이랑 거래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분이랑 거래를 했고 가격을 다 작성을 했다는 사실. 약간 40, 50대 중개사 분이셨고요. 그리고 중개사님께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잘 챙겨주시는 느낌이 저도 들었고 중개사님 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두 건을 봤는데 중개청이 되면 7천만 원인데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왜냐면 어르신분들은 대출을 끼시는 걸 안 좋아하시니까요. 그리고 한 분은 1억에 관리비랑 이자 포함해서 16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신축 빌라였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오피스텔이었는데 전세가 7천만 원밖에 안 돼서 제가 묶이는 투자금이 적었고 그리고 하나는 1억 원이어서 얘는 1,400, 얘는 2,000의 시드가 필요를 한 거였죠.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이었고 여기는 주택. 관리비를 생각을 할 때는 주택
주택 전기세랑 그나마 저는 여기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남서양이었고 여기는 남양이 아니어서 이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이제 선택을 해서 그걸 보면서 또 다른 중개사님한테 또 가봤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이제 또 중개사님한테 가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하나 보여줬는데 먹자골목 쪽이었어요. 먹자골목을 싫어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벌레 그리고 시끄러움. 그래서 아파트가 껴져 있는 주택단지가 더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장가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금요일 밤 되면 다 불금이고 술을 드실 텐데 시끄럽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음식점에서 벌레들은요 자기가 집에 있다가 만약에 약을 뿌리잖아요. 그럼 회피해서 다른 집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벌레 때문에 또 별로였고, 세 번째는 단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곰팡이가 있고 화장실이 너무 별로여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뒀고, 낙성대 입구역 쪽에서 하나를 봤는데 거기는 깔끔하게 구조가 잘 빠졌지만 일단은 1층 주택을요 여러분들, 이거 자체를 1층이라 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계단은 올라가서 1층, 2층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중개청 매물을 봤었을 때 1층이면은 지하, 2층이면은 1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니까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봤는데 방음도 잘 되고 깨끗하고 잘 빠졌어요. 그런데 촉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역을 가려면은 시간이 언덕배기도 있고 별로더라고요. 이것저것 또 고려를 해봤다가 탈락. 세 번째 때 살고 있는 본가의 부동산에 갔는데 그때는 중개청 매물이 없는 거죠. 중개사님은 굉장히 좋지만 그 소유주가 가족 소유주로 되어 있어서 지분이 쪼개져 있는 상황. 그러면은 이제 대출을 할 때도 그 사람들 인감이 도장이 다 필요하겠지만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매물이 하나가 있는데 보겠냐고 하셔서 너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했습니다. 이제 매물을 보고 난 후에 느꼈던 점은 내가 가고 싶은 집이 내가 좋아하는 중개사님이랑 매칭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이 있고, 또 서비스가 별로였던 중개사님이 좋은 매물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있다. 항상 고민을 해주시고, 그러면 지킬 수 있는 건 누구다?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개사님들은 30만 원이라는 보수만 측정을 해주실 만큼 해주시는 거지,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대출 나오는지 확인하기, 여기 주변 시세 파악하는 건 본인 몫이다. 이거를 중개사님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계약을 하고 2월 20일쯤에 지금 약간 띠용한 게 1월 30일 날에 전세를 끼고 이제 갭2로 파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1일 날에 임대인이 바뀐 곳에서 임대차 계약서 다시 해야 되는데 보증번 들을 수 있는지 불안하니까 들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모든 선에서 공모를 더 하고 계약서를 더 보려고 합니다. 항상 중요한 게 여러분, 그 특약사항에 대출이 미이행 시 계약금은 해지하고 계약은 포기하기로 한다. 꼭 확인하세요. 만약에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계약금 날아가는 거거든요. 진짜 위험한 거고 10%면 1,000만 원이에요. 항상 신중히 의심하면서 했어야 된다는 점을 알고 싶고, 이번에 2천을 넣어도 시드가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성장을 하고 그러는데 다음에 무조건 경매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대출 조건도 더 보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중개청 제가 가계약까지 완료를 했고 다음번에는 계약서를 신중하게 보고 등기부등본 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LH랑 SH 행복주택, 임대주택 들어가는 방법도 다 알려드릴 거고, 그러면 여러분 이만 가도록 하겠고 다음에는 중개청 대출 2편 하고 오도록 할게요. 안녕.